안녕하세요. 석촌중학교 학생 여러분, 김정수 선생님입니다. 기술 이론 수업 2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세요.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축 구조물의 완성 과정과 토목 구조물의 완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과 우리나라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기술의 발달 과정입니다. 건설 기술이란 인간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자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배웠죠. 원시시대의 건설 기술은 이런 자연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면 문명화된 고대사회 이후부터는 자연으로부터 방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 고대의 건축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의 구조물이나 농업에 필요한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은 당연히 지었죠. 고대 건축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입니다. 석회암, 응회암,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졌고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있고 현재는 로마를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죠. 경기장 내부의 중앙 무대는 길이 87m, 너비 55m의 타원형 구조이며 높이가 5m에 달하는 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검투사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의 주최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로 고대 아테나이의 수호자로 여겨지던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건축 주 재료는 대리석입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 시황제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입니다. 이후 명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축, 신축하여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하니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만리장성은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네요.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매우 번창하던 시기로 종교 건축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피사 대성당과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켈른 대성당이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특히 피사 대성당은 기울어진 탑으로 유명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유리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로마네스크 양식은 10세기에서 12세기 서양의 건축 양식으로 피사 대성당처럼 매우 직선화된 형태를 가지고 규칙적이며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은 13세기에서 15세기 서양의 건축 양식으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이었지만 둥글게 휘어있는 아치형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후 르네상스 건축 양식으로 이어집니다. 근대시대 건축은 산업의 발달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실용적인 건축 구조물의 건축이 활발해집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 오늘날 볼 수 있는 새로운 건축 공법이 개발되었고 장비의 기계화를 통해 대규모 건축이 활발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독일의 AEG 터빈 공장, 프랑스의 에펠탑,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AEG 터빈 공장은
바치 형태의 터빈 공장으로 1909년에 지어져 지금까지도 터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무려 100년이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게 그 의의가 있죠. 프랑스의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마르스 광장의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세계 박람회의 출입 관문으로 지어진 탑입니다. 이름은 이를 디자인한 프랑스 공학자 및 건축가 기스타브 에펠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철제 막대기를 삼각형 형태로 만드는 트러스 구조를 사용합니다. 높이는 무려 324m나 됩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뉴욕주 맨해튼 섬에 1931년에 지어진 빌딩으로 지상 102층, 높이는 381m이며 1953년에 설치된 안테나 탑을 포함할 경우 443m입니다. 86층의 콘크리트 건물 위에 16층짜리 철탑은 본래 비행선의 계류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바람이 심해 비행선 정박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전망대와 방송용 안테나만 위치해 있습니다. 영화 킹콩에서 킹콩이 안테나 탑에서 벌이는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현대시대 건축 기술은 고층화, 대형화, 첨단화되어 가고 있으며 다른 기술 분야와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이고 오른쪽은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부르즈 할리파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릴게요. 부르즈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신도심 지역에 있는 현재까지 완성된 건축물 중 가장 높은 829.8m의 건축물이며 2009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란 뜻이며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건설이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벽골재는 가뭄 등에 대비하여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 330년 백제시대에 지어진 인공 저수지입니다. 고대 시설물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것을 통해 조상들은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죠. 첨성대는 국보 31호로 신라 중기 선덕여왕 시대 지어진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높이는 9.4m, 밑면지름은 5.17m입니다. 원통 모양의 첨성대는 27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부에 있는 돌의 수와 합하면 모두 28개의 단이 됩니다. 28이라는 수는 하늘에 있는 기본 별자리 수 28과 일치하죠. 첨성대의 몸통은 30cm 높이의 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돌의 수를 세어보면 361개입니다. 이는 음력으로 1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또 첨성대의 난창 위아래에 놓인 단수는 12단인데 이는 1년 12달을 상징합니다. 신라인들은 첨성대를 만들었을 때 하늘과 땅의 모양, 기본 별자리 수, 그리고 1년 12달 365일 등을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첨성대와 관련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 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석굴암은 국보 24호로 신라 경덕왕 10년, 당시 51세였던 김대성이 만들기 시작했고 20여 년 후 완공되었습니다. 원래 석굴암은 구조상 온도,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부실 복원으로 유리벽으로 막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표교는 강물의 높이 눈금이 새겨져 있는 청계천의 다리로 조선 세종 2년 처음 놓였으며 그때 당시 강물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홍수에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옥은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을 이용한 집으로 자연적 현상을 이용한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공하여 만들었으며 각 부분은 추녀, 용마루, 대들보, 석가래 등등 명칭과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한옥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된 구조이며 깊은 처마를 이용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른 햇빛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처마는 여름과 겨울에 해가 뜨는 고도를 고려하였는데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므로 처마에 걸려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므로 처마에 걸리지 않아 방 깊숙한 곳까지 해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한옥의 환기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걸어두었으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통 한옥은 온돌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의 열기가 구들장 아래를 지나며 방을 따뜻하게 하고 물뚝을 통해 연기는 빠져나가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도 한국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보일러를 이용해 온돌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온돌 시스템은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연료가 적게 들며 연기가 오래 머물러 열기가 오래 지속되며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구조적으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조선 정조 시기에 지어졌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받습니다. 외벽은 큰 돌과 벽돌로, 내벽은 자갈과 진흙을 이용하여 포탄의 공격에 강하며 외벽과 내벽을 모두 큰 돌과 벽돌로 짓는 것에 비해 건축이 쉬운 특징을 갖고 있는 내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정약용으로 거중기를 발명하고 이를 통해 수원화성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 강의를 듣고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세요. 오프라인 수업 때 학습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